에도 모자로 가지고 선거했던 분은 내가 한번 들은 기억이 있어서 혹시 그분 아닌가 내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지금 대학에 다니는 우리 집에 아이들이 부속국민학교하고 이 은석국민학교 다닐 때에 그 학부형 기성회 회장님 중에 모자라서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학교의 그 기성회 회장으로서 많은 이 기부를 해주시고 대단한 분이 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분이 아닌가 네, 확인했더니 혹시 성이 백씨 아니냐 그랬더니 백씨다 그래. 아 그럼 이분이 틀림없구나. 이래 해서 그 말을 듣고 난 게 또 한 5, 6년 전에 이 흥사단의 도산 아카데미에 계시는 이 누구 안병욱 교수분이죠. 그분이 무슨 강연 테이프 중에 한국 기업으로서 이 세계 모자에 80%를 점유하는 분이 있다. 그 말에 의견 들은 게 있었어. 이 세 분 얘기가 전부 합치기 때문에 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이래가지고 꼭 한번 모셔야 되겠다 이래 생각해서 이 박인수 선생님한테 여러 번 부탁했는데 본인이 뭐 절대 사양해서 안 하시겠다 그래서 촬영을 했다가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메디컬 센터에 있는 무슨 선생님입니까? 최병길 선생인가? 그 외과에 있잖아. 아, 박근기 선생. 박근기 선생 사모님하고 친하다 그래 말을 들었어요. 그래, 그 사모님은 아주 대학 학부모로서는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 했더니 자기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고 이래서 아주 몇 번 트라이해서 그분이 아주 애쓰시가지고 어려운 분을 오늘 아침에 우리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국민일보에도 전에 쓴 글이 있고 또 책도 나온 게 있다 이래서 미리 모시기 전에 내가 곧바로 책을 연락을 해서 책방에 교보에 연락을 가서 사람 보내가지고 책을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읽었는데 읽다가 몇 분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는 한없이 낸 적이 있다. 이 크지 않은 이 책을 내가 불과 3시간 동안에 내가 읽으면서 그 중에 하나 소개하면 10살 때에 이 함흥에서 동네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난 간다는 말 듣고 전송하러 배를 탔다가 이 배를 갖다 또 끄는 앞에 배가 모르고 그냥 끌고 나비는 바람에 어머니하고 할아버지 다 두고 혼자 그냥 끌리 내려온 거예요, 배. 그래서 10살 때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배에서避난선에서 내려서 그냥 땅에 내려가지고 어머니 찾으러 도로 북쪽으로 가다가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일선 미군 부대에서 이 신부름도 하고 세탁도 해주고 뭐 옛날에 그 쇼리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시다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자기가 이 일선에서 그 포탄이 떨어져 휘발유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온 전신에 화상을 입었는데 입은 10살짜리 아이를 그 데려다가 미군 부대에다가 6개월인가 데려가 치료해준 그 중에 미국 사병이 하나 있어요. 그 사병이 이름이 본인이 알기로는 빌이라고 알으시다고. 그 사병이 얘기하면서 나도 구하다. 너만 구하고 나도 구하다. 그러면서 이 적대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준 그것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부대에서 어느 시기에 부대에서 전부 한국 시어리들 전부 다 내보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모자점에 들어가지고 이 청소부터 시작해서 오늘 성공이 하시는데 더 내 놀란 거는 그 미군 사병을 이름은 쇼리라는 거 하나밖에 모르는 거, 빌이라는 이름 하나밖에 몰랐는데 그분을 꼭 내가 이 평생에 한번 찾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수소문해서 거의 40년 만에 미국의 인구가 얼마인가 아십니까? 2억 3천만입니다. 이름도 몰라요. 사진도 없어요. 주소도 몰라. 그저
6.25 때 전선에서 일선에서 만난 그 빌이라는 그 애칭 하나밖에 모르는 그 이름 가지고 결국 찾아냈어요. 이번을 찾아가지고 지금 저 필라델피아에 아직도 그 아들 넷을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딴 말 찾고 난 뒤 듣자마자 4시간 후에 벌써 비행기 타가지고 필라델피아에 가서 그분을 대화한 그 장면에 정말 눈물 없이 이룰 수 없어요. 이런 유명한 분을 읽고 모자로서 성공했다는 그것보다도 이 40년 전에 한국 정선 일선에서 이 만난 그 사병 그 사람을 40년 만에 찾아서 가서 자기 그 은혜를 갚았다고 찾아낸 그 집념과 그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게 아니냐. 그래서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이 모시기 전에도 대한민국에 4,500만이 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자랑스러운 꼽으라 보면 난 이 오늘 우리가 모신 백순학 사장 아닌가, 이런 그런 내가 지금 내 생각하고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있다는 걸 내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작년 1년 동안 안 된 일이 많고 창피한 일이 많고 창피한 뉴스 메이커가 한국이지만은 그런 한국에 이런 백 회장이 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굉장히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저희가 이 시간을 갖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을 계기 위해서 우리 병원에도 이번에 이루신 기적 같은 일이 이번에 우리 병원에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이 사람께서 너무 아주 생생하게 대통령님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공무과 시장한테 적어준 이 양념은 너무 밋밋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지나오신 발자취 중에서 일반인들 쓸 수 있는 그 양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분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또 그럴 때마다 이 책을 보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작은 음식이 그 당시부터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기도하고 선동하고 돕고 기도하고 선동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된 것 같습니다. 우선 양념을 말씀드리면 이분 1940년 4월 18일에 중국의 흥룡강 성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59년 5월 영암 모자 성사를 창업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 사람께서 말씀 주신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내려와서 좀 서울에서 직공 생활을 거쳐가지고 불과 19살 때에 이런 상사를 창업했습니다. 1984년 2월 영암 모자 주식회사를 설립하시고 1988년 1월 주식회사 영암 개발을 설립하셨고 1990년 5월 주식회사 영암 유통을 설립하셨습니다. 81년에 국립훈장 성미정을 수상하셨고 87년에 석각산업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와서 반갑습니다. 실은 저는 이런 강의 초청이나 특히 세계적인 유명한 잡지나 신문에서 인터뷰를 많이 옵니다. 근데 거의 다 거절하고 거의 아마 이렇게 서는 예가 2, 3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작년에 제가 좋아하는, 어려서부터 좋아하는 한경진 목사님의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 저녁 예배받아 간 적이, 낮에는 남의 집살이를 하니까 안 되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가서 설교 듣다가 그분한테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기념관 일이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준비하는데 제가 무슨 뭐 위원장 자리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 대학교 교수님들 모시고서 한번 그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특별히 그 우리나라에선 하이앤드 하이라고 그러는데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들 또 특히 제일병원에 제일 뭐 말씀대로 제일 좋은 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하고 새로 시작하는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뜻이 있는 한 해며 또 뜻하는 대로 이루신 한 해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이사장님이 특별히 저를 이렇게 자세히 그 책을 보시고 읽으셔서 상당히 그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소개를 다 했는데 제가 간단히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 1940년 그 중국에서 태어났고 저희 아버님도 중국에서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이유는 1904년에 그 1904년에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중국으로 그 상업을 하시다가 1919년 그 김이만세 때 그 신의주에서 그 이제 3.1운동 주동자가 돼가지고 중국으로 형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폭파시켜가지고서 이제 한 30명과 같이 중국으로 도망간 것이 그 이제 우리 가족이 중국에 가 살게 된 인연이 된 겁니다. 특별히 그 감사한 거는 저희 집이 그 중국 흑룡강성 북쪽인가 우리 국외에서는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땅이 약 15,000석군이었으니까 우리 한국의 그 당시 조선의 만석군이 제일 부자인데 저희가 조금 더 낮게 살지 않았나.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는 그때 1919년에 우리가 이주해서 45년 해방돼서 나올 때까지 26년간 부자를 산 것보다는 1904년에 우연한교회 저희 할아버님이 그 중국을 드나다니시다가 큰 자산을 물려받지 않았냐. 큰 자산은 역시 전도가 돼서 믿음을 넘겨받은 것이 우리 집안의 저거진 3대 저희 애들 거진 4대의 기독교 집안으로 이어내려온 것이 저를 또 살려내온 것이고 이제 그냥 살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1940년에 그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45년 해방이 되면서 저희 집안이 그 흑룡강성의 소만 국경에 있기 때문에 금방 그 팔로군이 들어와서 다 몰살을 시키는데 저희 집에 또 운이 좋게 할아버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 집에 모습으로 있던 사람이 3년 있었는데 수상했지만 할아버님이 특별히 사랑을 해줬는데 그분이 팔로군 정치보위부 장교였었어요. 정보장교. 그분이 그 우리 집을 다 둘러싸고 군인들 다 세워서 이 집은 닫지 마라 이래가지고 소련 추록을 2대 대가지고 평안북도 용안포 외가댁으로 저희가 이제 이주해가지고 나와서 가족이 다 무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재산은 다 없어진 거고 또 나와서 마침 그 북쪽에 할아버님이 준비해뒀던 사업이 있어서 그곳에서 잘 지나고 저는 이제 그 어린 시절에 평안북도 용안포에서 신의주 바로 아래입니다. 그 용안포에서 1949년까지 4년간을 살고 49년에 원산으로 이주했다가 6.25를 맞게 됩니다. 그 운명이 묘한 것이 그 6.25를 맞으면서 저희 집안이 아주 그 요새 막말로 하면 그 아주 풍지박살이 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 일사부대 당시 저희가 12월 7일 날 배를 탔는데 12월 4일 날 그 미군 부대 GMC와 집차가 충돌하는 데서 그 부상을 입으셔서 가족이 다 피란을 못 나오고 그 저희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니까 전부 다 그 간호들 하고 이렇게 하느라 우연한 게 7일날 오전에 그 교회에서 그 7일날 오후에 그 배를 타니까 교회 청년들을 좀 불러오라고 심부름을 하다가 이제 다 심부름이 끊어서 배가 떠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뗏목이 이렇게 배를 타려면 이런 그 나무 목판이 있는데 앞에서 통통선이 끌고 이 목선에 사람을 태우는데 다 타서 잘 가라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 이제 너 심부름해서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사탕 사 먹으라고 돈을 주는데
그 돈을 받으려고 이렇게 딱 그 중간에서 딱 배가 앞에서 쑥 뽑으니까 그건 뭐 추운 겨울에 바람불에 떨어지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뒤로 돌아설 그 목판이 안 되니까 그냥 야야야 하면서 뭐 그 목판이 떨어지니까 앞으로 건너뛰어서 떨어진 것이 배인데 다시 갖다 대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앞에 안변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 갔다가 한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니까 데려가자.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제 집을 떠나게 된 생이별이 된 겁니다. 저희 집에서들은 제가 그 배 타고 나간 걸 다 그 교인들이 여기 마중 나왔던 분들이 있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그 사회 시작이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 교인들이 초창기는 좀 이제 밥도 좀 주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도로 안변섬에서 못 간다. 주문진에서 묵고 그때부터 걸어서 이제 포항 경주를 해서 이제 다시 제가 이제 그 집에 돌아가겠다고 북으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특별히 제가 놀랍게도 이제 1900 생각해보면 51년 4월에 경주를 떠나서 강원도 홍천까지 오는데 그 해 51년 6월이 됐습니다. 그 해에 이제 한 2년, 한 2개월 개천에서 전쟁도 많이 하면서 밥도 많이 굶고 이러던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세운 홍천의 백학마을이라는 조그만 복지 센터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 8월에 한국군에게 이제 편입이 돼서 그 심부름을 해주면서 이제 일선에 따라다니고 가진 험한 고를 당하고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사선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죽음의 고비를 닥치기 시작한 거는 1951년 6월부터 희전될 때까지 53년 7월까지 아주 심한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제가 초창기 한국군인 8개월 따라다닐 때는 밥만 주면 고마운 거니까 그때는 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고라는 이런 도시락 같은 두 군데가 와서 9명에서 10명이 소대가 먹는 밥인데 거기서 한 숟갈씩 떼어서 저를 주는데 제 직업은 남의 빈 민가에 가서 탈취해오는 거, 도둑질해오는 거죠. 이제 먹을 거. 그 다음에 뭐 누룩을 도둑질해오거나 쌀을 묻어둔 걸 해오거나 뭐 하여튼 아무 감자든 뭐든 미군 부대 옆에 가서 쓰레기를 주워다 이제 끓여 먹거나 이것이 이제 제가 한국군에 있는 직업인데 이 양반들이 몸이 날렵하고 빠르니까 내게 좁은 길에 못 들어가는데 저를 많이 활용하곤 했어요. 그러다가 전라도 공비터벌도 따라갔다고 하고 그러다가 양구에 52년 4월에 양구에 왔다가 우연하게 저희 사랑해주던 사람이 다쳐서 전사를 하면서 저는 거기서 그 시각에 부대를 떠나면서 미군 부대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유난히 미군 부대에서 제가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다른 사람 험한 말을 많이 하거나 아까 이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는 얘기는 빌리라는 퍼스트 네임이 빌리인 줄 알았는데 빌리라는 말이 미국에 굉장히 많더군요. 근데 빌리라는 사람한테 이제 거의 양육되다시피 하면서 가진 고생 하우스보이라는 일을 다 하는데 그러다 제가 희전되기 한 달 전에 대화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군 부대에서 한 일은 충서하고 오피 다니고 이북 넘어갔다 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북에 4번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 왜냐하면 이 지게를 지워서 이제 작전에 쓰는 거죠. 가서 이제 정탐을 하는데 이제 똑똑하니까 이제 지도도 볼 줄 알고 해서 탱크가 몇 대 있고 포가 몇 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주 우선치 않게 6월 초에 몸이 더러워서 이제 개천에서 몸을 좀 더운 물을 데워서 닦다가 폭탄이 떨어지니까 뛰어들어오다 드럼통에 맞아가지고 화상을 확 입히는데 그게 약 지금부터 생각하니까 한 7, 800m 그 현장을 제가 몇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는데 그게 화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개천에 떨어진 것까지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개천이 깊지 않고 한 1m 정도 되는데 그 당시 저를 안타깝게 보고 있던 빌리라는 분이 폭탄이 비오듯이 하는데 방탄 조끼 입고 철모 쓰고 바칼 가지고 나와서 나를 감아가지고 집차에 태워가지고 후방으로 후송해서 화천 야전병원에 9월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53년 9월까지 있다 그 해 환자는 너무 밀리고 휴전될 때 너무 사람이 많이 다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오래 치료한다고 그래가지고 연결된 것이 공로도 많고 하니까 지금 속초 비행장이 옛날에 대포리 비행장에 미 한국군 1군단 KMX 야전병원 텐트 2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청소를 하면서 이 몸에 든 물이 나오는 클리닉을 하면서 여름엔 바닷가에 가서 태워오면서 앞쪽으로는 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은 그냥 나병 환자 같이 되고 이랬었는데 자라나는 거니까 그렇게 기적적으로 낫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53년 9월에 그 병원으로 이송해서 55년 3월 서울에 올 때까지 그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심부름하고 와가지고 처음 직장을 가진 것이 이제 도남동에 있는 학생모 모자 공장에서 다림질하고 청소하는 거로 취직을 했다가 주인이 잘 봐가지고 이제 점원을 시켜주더군요. 한 1년 후에 점원을 시작을 해가지고 또 잘 보이니까 또 그 다음엔 이 도매상을 운영하는 데를 내보내줘서 공장, 소매, 도매를 다 배웠는데 그어른께서 한 1년이 지나면 일 잘하면 학교를 보내준 데서 열심히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 학교를 안 보내줘서 1년 있다 그러면 저는 학교를 못 가면 장사라도 하겠다고 그래서 만 4년을 근무하고 뛰쳐나와가지고 조그맣게 모자 70개 가지고 시작한 것이 오늘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자 장사가 된 겁니다. 이게 저희가 개업한 지가 오는 2월 5일이면 만 36년이 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자 종류에 따라 다른데 20%에서 80%까지 세계 시장을 상당히 점유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11개고 해외 기업체는 17개고 국내는 9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알려지게 조용히 살았냐 하면 우리나라는 또 자꾸 알려지고 이렇게 되면 참 군살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일할 시간이 없고 해서 숨어서 사는 것이 제 목표다 그리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소개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도 많고 유명한 목사님도 많고 근데 저를 갖다 이렇게 여기 이곳에 오게 한 것은 제가 그래요? 네. 특별히 제가 무슨 자랑할 거리가 있고 이런 것보다도 제가 살아온 간증을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겠나. 그래가지고 잠깐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의 큰 재산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아주 무지랭이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쓰레기통을 주워 먹고 거러질 가진 짓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개업을 해서 19살을 되던 만 19살입니다.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때 검정고시도 패설 능력도 있고 대학을 좀 다녀서 야간대학에 졸업장을 받아라 그래서 그 시간에 내 일도 해서 저거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이나 현재까지 한 번도 제 배경을 감추려고 그러거나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남들은 그런 좋은 환경과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여기까지 왔으면은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거친 거는 옛날 역사를 봐도 어려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다 잘 되는 사람도 많으니까 숨길 게 없잖느냐. 저희는 저희 가정의 제일 큰 자산이 믿음을 1904년에 할아버지가 받아들여서 아버님으로 전가되고 저희가 믿고 손이 대대로 믿게 해준 것을 큰 자산으로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1944년 여름에 장티푸스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감염이 돼가지고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주에 지금 묘가 있습니다. 매년 지금 제가 성묘를 가는데요. 하나님이 크게 부어준 기름도 있었지만은 거둬갈 줄도 않는데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활을 10살 먹은 애한테 할아버님은 매주 교회 갈 때마다 저를 정신적인 걸 심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사회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형무소 이런 데 방문해보고 이렇게 그것도 위로를 해가고 이럴 때 보면
거의가 다 나보다 환경이 나은 사람들이 형무소에 가요. 저보다 환경이 나쁜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든지 옳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면 나 같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너는 부모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 앞으로 사람이 개선돼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집안에서 그러한 종교관과 그러한 씨를 어렸을 때 10살까지 성격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심어주지 않았으면은 아마 거의 제 자신이 그 사회의 다른 사람과 다름없이 형무소나 다니는 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러한 밑바탕에서 또 만나는 분마다 그 고아의 전쟁에 그 가진 전쟁을 겪고 가진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데도 그렇게 좋은 분을 만났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빌리라는 분이 고아 출신인데 벙크에 그 못 자게 돼 있는데 한국 시어리는 그 한쪽 자기 침대 옆에다 포탄 껍질로 침대를 해줘서 이제 담요를 줘서 같이 자고 이랬는데 정말 그 사랑이라는 게 지극한 사랑을 저한테 베풀어줬어요. 그리고 그 화상 입을 때까지 그 가진 그 별의별 곡절이 많았는데도 끝까지 보호해주고 그때마다 그 본인이 그 캐톨릭 신자인데 아이리시 캐톨릭입니다. 그 이번에 내가 만나보고 놀란 것은 그분이 그 참 그런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데 청소부입니다. 그분이 필라델피아 다운타운 빌딩의 청소를 하는 분인데 자 이게 뭐 이게 내가 37년 만에 당신을 만났으니 내가 이게 뭘 은공을 갚아야 될 텐데 집도 옮겨주고 뭐 내가 그 연간 매출이 2억 달러인데 모지 장사에서 2억 달러에 5%만 나오는데 1,000만 불을 버는데 내가 너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이분 전철 타고 다닙니다. 그거 자기 이름으로 크레딧 카드 만든 적도 없고 그러니까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전화번호도 자기 이름이 아니고 자기 부인 이름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찾는 기적과 같은 일이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 도움을. 근데 그분이 내가 그 당시는 몰랐는데 이 40년 만에 찾고 나서 이제 느낀 것입니다만 그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분이 그때 지극히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 그분 자신이 그 특별히 뭘 있어서 베푼 것이 아니고 그분도 고아로 그 파스티 패밀리라고 그 미국엔 그 왜 성년이 되기 시작하면 위탁 그 가정의 양아들로 가서 기르는 가정이 많습니다. 거기 가서 첫 번째 어머니 밑에서 사랑을 받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14살 돼서 8살에 파스티 패밀리에 들어갔다가 또 14살에 다른 집에 갔다가 17살에 이분이 군에 이제 그 자연 입대를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그 어머니가 특히 그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제가 그 평생 참 미군 부대 그분에 같이 있을 때 52년도 그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그 집에서 상자가 온 것이 저는 그 누님이 보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누님은 안 계시고 그 양어머니가 보냈던 선물이더군요. 근데 그 당시 그 줬던 그 옷이 얼마나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지 모릅니다만 제가 그 나중에 분석을 해서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그 유명한 데이비드 리드라는 분이 마지막 맨델라를 쓰고서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그 추적을 해서 쭉 기사를 쓰는데 그 저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 자식이 이게 도대체 고아고 이게 못된 짓만 하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회 나와서 이런 일을 하냐.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서 아하 이게 자기 뿌리에 그 종교가 있는 데다가 이 빌리라는 사람한테 그 따뜻한 사랑이 그 두 분의 양모의 그 사랑이 전파돼서 그것이 나한테 지극한 사랑으로 이 사람이 이게 연결돼서 변화가 됐던 사람이구나 하는 걸 그 글의 마지막에 그 데빌 리드가 90년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그걸 썼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맞다. 악을 심으면 악이 돌아오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돌아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팍 심은 데 팍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얘기인데 그걸 제가 이 짧은 시간에 표현은 못합니다만 그 찾게 되는 동기도 희한합니다. 1984년도에 그분이 나한테 한국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 기자가 뭐 제가 타임즈도 오고 뉴스위크도 제 뉴스위크 카바지 쓰려고 저한테 왔던 게 제가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놈인데 도대체 이게 안 쓰나서 그분이 이제 그 자기 말이 집시라는 글 쓰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돌아다니면 84년 걸 거절했더니 1년 만에 400페이지 원고료 자료를 가져왔어요. 한국 정부나 여러 군데 내 주변을 수소문해 가지고 와서 너 알고 보니까 너 내가
그 살려준 빌리라는 사람을 찾는데 이게 다이제스트에 기고만 하면 금방 찾아준다. 그게 홀깃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이제스트에 그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은 제가 그분을 찾으려고 1960년부터 스타우슨 스트라이프라고 이 8군 안에 그 미군 군인 신문이 있어 거길 추적을 하고 뭐 펜타곤도 가고 뭐 제가 외국을 자주 가니까 그 다음에 어딜 또 가서는 그 센트루이스의 그 미국 군인 기록실도 찾아가고 별짓을 다 했는데 못 찾았는데 그래서 그 기고를 했더니 그것이 85년에 이제 준비를 했다. 86년 6월 우리나라 그 6월이 6.25가 났으니까 내 걸 일부러 해서 6월에 제 기사를 써줬더군요. 그래서 메모리어블 그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그 쇼리 하나가 서치드 빌리라는 빌리를 찾았다는 그 기사가 나가니까 빌리는 안 나타나고 우리 부대 선임하사 중대장이 나타났어요. 찾아가니까 리스트를 그 우리 부대가 지금 와이오밍에 있는데 와이오밍에 찾아오더니 빌리라는 사람이 없어요. 네가 뭐 좀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하고 18명의 빌리나 뭐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추적하는데 없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아주 기적적으로 이루는 것이 89년도에 리유니언을 하자. 다시 한번 우리 예비군이 11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제가 사진을 2장을 찾아냅니다. 그 빌리라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면은 그 당시 제가 그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그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을 기억을 하면서 이거다. 이 사람 빌리다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인마 이게 빌리가 아니야. 데이빗 비티다 말이야. 퍼스트 이름이 데이빗이고 이름이 비티인데 군인들이 성을 부르니까 빌리 영어 발음 비티가 안 되니까 빌리라는 이름 난 빌리만 기억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찾게 되는데 그걸 찾으니 주소가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진 뭐 다이제스트도 동원되고 뭐 AP, UP 다 동원되고 다 하는데 국방부터 한다.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부시 대통령이 이제 그걸 바바라 부시가 그걸 읽고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조지 부시가 그 당시 이제 부통령 당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이 그 시크릿 디파트먼트라는 그 이제 자기 경호원이 그 정보통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걸 동원하고 FBI 은퇴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 89년 9월에 우리 빌리를 찾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자면 참 제가 다시 한번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 만나자마자 뭐 울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뭐 기자들은 좋다고 뭐 사진 찍고 야야 좀 옆으로 비켜라고서 쭉 한 5시간을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묵묵히 하고 오고 자기 옛날 사진 내놓고 조그만 필라델피아 옛날 집에 그 아주 스탠다드하게 사는데 자 그러니 내가 그 자리에서 좀 너무 경솔해서 자 오늘은 내가 4시간 만에 3시간 반 만에 비행기를 타고 떠나서 여기 24시간 만에 너한테 왔다. 이제 너 당신 만나고 난 돌아가니 내 며칠 있다 다시 오마. 그래서 다시 서울에 돌아와서 준비를 하고서 한 20일 만에 약속을 연하나 하고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자, 내가 환경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 내가 당신이 나를 안 살려줬으면 그 개천에서 건져내지 않으면 난 이미 벌써 6월도 없어졌다 이 세상에.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니까 이왕에 나를 살려줬으니 내가 당신의 생명은인으로 뭘 갚겠다. 집을 한 채 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 1년에 거절을 하면서 야 군인이 월급 받고 가서 전쟁하는데 그게 우리가 할 일을 한 것이 뭐 너만 특별히 해준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고 하는 말씀이 그분 말씀이 그리고 내가 할 의무를 하고 네가 이렇게 잘 살면 나는 행복한 거고 나도 이렇게 잘 살고 육신이 움직이고 청소부지만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은퇴원 보자. 65세 내년이 은퇴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96년 3월에 그분이 만 65세가 돼서 은퇴를 하는데 그래서 그 자녀들 를 그럼 내가 학비를 좀 맞자 그랬더니 그건 허락을 해서 지금 2 아들 따님이 학교를 지금 한 번 졸업하고 하나는 지금 졸업해서 한 사람은 간호사가 되고 한 사람은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고 다른 시집가고 또 아들 하나는 건축에서 잘 다니고 있고 한데
그 후에 이게 참 역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미국의 그 NBC TV에서 그 제인 폴이라는 리얼 라이프라는 그 유명한 앵커인데 그 사람이 또 그 집적거려 가지고서 어떻게 하다 그 빌리를 꼬셔가지고 저거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일요일 날 8시 반에 아주 골든아워에 제 프로그램을 내보내니까 세계 11개국에서 그걸 재방영을 하셔서 또 재방영을 하고 그 하는 그 자료가 들어가서 3월에 방영인데 7월에 또 재방영이 됩니다. 그 7월에 재방영될 때 이 빌리라는 사람이 8살의 그 형제들을 해줬는데 6사람이 형제를 또 찾게 되는 겁니다. 이 꼬리에 꼬리가 물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전기가 지금 그 아마 MBC에서 다큐멘터리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몇 분씩 형제분들이 많았는데 돌아가시고 살아있는 분이 6분이 살아있는데 그런 기적과 연관이 이어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비록 그분은 착한 마음과 정직하고 이렇게 살아서 자기가 비록 청소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부자고 행복하고 굉장한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분이고 제가 그래서 그 교황청에서 그분하고 그 이제 그 교구에서 난 기독교인이고 그분은 천주교인인데 저하고 이제 두 분 초청을 했는데 그분도 시간이 안 맞고 나도 안 맞아서 가진 않았습니다. 자관 이러한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저와 연관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그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 할아버님한테 받은 것이 어려서부터 네가 가진 것이 조금 없는 사람에게 논아주라는 그런 습관적인 걸 배워가지고 전쟁 때도 그 배고픔인데도 정말 그 비스켓 하나도 논아 먹을 때 그 시레이션에서 나오는 그 우유 그 파우더 그거 가지고 끓여가지고 몇 잔씩 논아 먹는 그 멀겋게 타가지고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와서 남의 집 살이 할 때 그때만 해도 55년, 59년 사이인데 밥을 먹을 그리 통통이 분 가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봉급을 타면 뭐 식구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좀 논아주고 이렇게 해서 잘 인생을 살아오다가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뭐 그동안 참 저 나름대로 그 시간이 되고 저 금전이 허락하는 한 분에 넘치게는 안 했지만 내가 또 받은 바 뭐 혹은 5%, 10%, 20% 제가 최고는 어느 한 해는 제가 번 거에 70%까지 써봤습니다. 제가 개인이 번 거를 이제 그런 봉사하는 데서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 83년에 그 대한항공 떨어지는 계기로 저를 다시 깨우쳐 준 것이 제가 사실은 55세가 되면은 사회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 83년이니까 제가 만 43살인데 그때 깨우쳐서 좀 일찍이 시작이 돼서 제가 지금 1995년이니까 이제 만 55세가 됐습니다. 12년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비행기를 원래 스케줄이 잡혔었는데 하루 먼저 들어와가지고 모면을 했는데 그 007 떨어질 때 83년도에 요란했죠 그때. 자, 이때까지 살아서 이렇게 사업도 성공하고 다 했는데 이게 내가 뭐 그저 주머니 돈이나 털어서 이런 봉사들을 많이 해왔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강원도의 백학마을을 그때 83년도 10월에 시작을 해서 86년 준공 때까지 그 열심히 만 8년이 지났습니다만 그곳에서 이제 요새는 그 선생님이 휴가를 가서 의사 선생님이 다시 자기가 뭘 더 배운다 해서 6개월 비어 있습니다만 그 조그만 의료원을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간호사 2분을 두고 우리 직원들 치료해 주면서 그 지역에 치료를 한 3천여 명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에 그 결핵이 많습니다. 안죽도. 그래서 결핵 상기가 돼서 옆에 이렇게 창이 나서 집에도 못 가고 친척도 못 만나는 사람들끼리 거기 집단 자기 나병자들 같이 이렇게 수용소가 있는데 이게 누구도 안 가고 목사님 한 분이 거기 봉사하는데 그것을 그때부터 그 백학마을에서 도와서 이제까지 도움을 주고 식사에서부터 이제 연료까지 다 해주고 있으면 37분이 앉아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주변에 있는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봉사합니다. 노인을 25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4분이 돌아가시고 안직도 21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다음에 장애자를 저희가 한 년에 한 번 모시고 있으면서 한적인 공장에서 돈을 벌면은 그 공장에서 버는 건 전부 다 그 사회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묘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인도하는 대로 거역을 하면 저한테 꼭 어려움이 오는데, 그게 뭐 이 사람이 국회의원 할 거 아니냐, 뭐 할 거 아니냐, 무슨 뭐 대출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필요 없다. 내 돈 많으니까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러고서 그 다 거절하면서 그 일을 해오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그 베트남 사람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어떻게 수소문해서 어떻게 하면 자본과 사회주의가 공생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곳을 다녀가면서 전직 그 대통령을 지낸 분이 한 5분이 그 현장을 다녀갔고, 또 거기서 그동안 사업 실적도 다 보고 가서 자기네 그 관료들을 보내서 나한테 그 자료를 뽑아다 우리나라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헐려니 그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오가나이즈가. 사실 이 병원을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제가 4년 전에 스리랑카에다 그 이제 그 비슷하게 고아 37명을 데리고 지금 그 조그만 의료원에서 여기서 강원이 우리 그 선교사님을 보내서 그 의사죠. 그분이 그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한 분인데 제가 급여는 드립니다만 그분을 해서 간호사 한 분하고 해서 거기 현지인 11명을 해서 이제 그 지금 스리랑카에 4년 동안 약 한 3만 명의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아원도 잘 되고 있고. 근데 이게 불교 국가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조금 버리는데 우리는 그 종교 따지지 마라. 언제든지 어디든 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게 또 번져지니까 중국 사람들이, 저희가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만 또 중국에서 또 그걸 집적거리는 사회주의라는데 그걸 받아들이겠네. 그래서 제가 중국에는 재작년에 그 제가 준공을 해서 지금 양로원 40분 교회 학교가 가동이 돼가지고 돈만 보내주면 그건 자기네가 운영을 해나가고, 그러다가 이 카톨릭 국가가 이제 우리가 말하면 저희는 배우인 낙태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아기를 술 못하니까 산모가 15살, 16살짜리는 아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제 나란 적은데 코스타리카 중남미 카톨릭 국가인데 마침 그 대주교님이 이제 제 다이제스트를 읽으시고 나하고 자주 교류를 맺고 있는데, 뭐 우리가 특별히 도와주면 고맙지만 당신도 이곳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당신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고아원을 하나 쳐달라서 작년에 고아원을 준공해서 지금 한 51명이 고아가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건 카톨릭에 전체 맡기고 땅을 사서 접을 져서 35만 불을 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 35만 불이면 뭐까지가 한 3억밖에 안 되지만 그 나라에 35만 불, 여기에 한 200만 불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사는 민도가 다르니까 그게 국민소득이 한 2,000불밖에 안 됩니다. 그걸 이제 해드렸더니 수녀 5분이 나와서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사랑의 씨앗으로 짧은 시간에 소소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현재까지 4군데의 제가 백학마을과 비슷한 복지 지역을 만들었고, 제가 그 당시 하나님하고 기도하기를 어려서부터 내가 허락한다면은 7군데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3군데는 지금 남미 쪽에 하나하고 아프리카 쪽 하나하고 월남 쪽이 되지 않겠나. 나중에 북한이 이제 떠들면 근데 북한은 좀 다른 케이스고 제 또 조상의 고향이고 하니까 달리 해드려야 되겠지만, 이제까지 대충 보니까 그런 혜택을 입은 분들이 저희가 조그만 내 몸 하나에서 그런 사회 활동하는 데서 약 4만 명의 혜택자가 있지 않았냐. 학비에서부터 쭉 제 기록을 다 해두고 있습니다. 제 전기가 다이제스트에 나오고 NBC에 공개되니까 미국 사람 돈 벌기 좋아하니까 제 걸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가 다 거절을 하고 60살 되던 해 1900 2000년 되면 책과 영화를 내가 허락을 해준다 그래서 가계약은 맺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책을 제가 절대 응낙을 안 해주는데 이미 계약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제 처음 32년 만에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한경림 목사님이 우리 늙은이들은 다 알려져서 써먹었으니 백회장의 전기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제가
동아일보, 중앙일보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몇 번이나 찾아왔다가 거절당했나. 다 거절했는데 그 국민일보 뭐 몇 사람이나 본다고 그걸 주겠냐 그랬더니 그 종교 간증이기 때문에 꼭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석 달 거절을 하다가 그걸 신문에 뭐 한 10번 연재한 데서 허락을 해줬더니 33번을 쓰더군요. 국민일보 얼마나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그걸 자꾸 카피 떠달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책을 발행해서 그 선교지를 쓸 테니 허락해달라더니 한 5만 불 팔았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거 전부 다 사회에 돌려드리라고 해서 그러고 말았는데, 저거는 제가 짧게 내 생애에 그저 기독교적인 간증기로 한 20% 정도 설명한 것입니다. 저건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기적은 믿음의 출발로 시작된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싹이 타서 정말 그 17번의 제가 헤아리는 죽음의 고비를 겪으면서 가진 풍파를 헤아릴 수 없는, 젊은 분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아마 50대 된 분도 제 얘기를 하면 좀 감동이 오는데 30대, 20대들은 그 감동이 잘 안 오더군요. 그러나 저희보다 선배 되시는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나 이노 박사님 연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한마디 하면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일 겁니다. 여하튼 이 성공을 해서 돈을 벌든 뭐 하든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아까도 그 여기 좋은 아침에 그 조회를 하시는데, 긍정적이고 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일을, 사회를 시작하면은 꼭 기적이 따라옵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세 번. 또 그리고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87년부터 91년까지는 그 얼마나 사회가 혼란하고 대모하고 노조가 있대. 그 노조 책임자들하고, 야, 너 돈 벌고 잘 살려면 나간 구멍가게부터 시작해. 뭘 이거 주먹질을 하고, 너 그래 봐야 내 자식 망쳐. 너 조상 때로 망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저는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보다 몇 수십 배 어려웠던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 내가 그 하는 짓이 내 자식이 배워. 내 자식이 배우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손자가 배워. 그 얘기를 해주니까 처음에 이런 사람들이 뭐 저녁을 먹다 얼굴 그 노조 좀 우두머리들인데 그 펄컥펄컥 하면서, 이 사람아, 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나마 10살까지 긍정적이고 좋은 사랑의 열매를 배우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들보다 수십 배 악질 놈이 됐어. 빨갱이야, 빨갱이. 근데 나는 그 긍정적인 사랑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남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사는데, 너희 왜 그 나쁜 좀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까지는 그 감이 안 들어와요. 그분들은 다 사회가 뭐 착취해먹고, 야 인마 착취가, 부자가 밥 세 떼서 먹고 대통령이 밥 10대 먹냐. 똑같이 살다가 하는 건데, 팔자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이렇게 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기념관 그 모금을 할 때 몰래 5억을 냈다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3년 만에 화재 나는 바람에 신문에 공개돼서 한국일보에 한번 기사가 됐습니다만, 그때 그 5억의 사재를 제가 털어서 정신껏 그 5억이면 지금 아마 한 30억짜리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만하면 중소기업 하나 또 할 수 있을 때는 83년도인데, 그걸 인연으로 해서 독립기념관 그 준공전에 8월 13일 날 제가 그 안춘생 관장님이 한 200번을 모시고, 특별히 그 독립운동가 후예들이 이렇게 못 살고 있으니 와서 특별 그 스피치를 좀 해달라. 그건 곤란하다. 식사하면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겠다. 내가 그분들한테 200번이 똑같은 대답을 200번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받아들인다면 하지 그 전에 안 한다. 그게 무슨 얘기인데 그러나. 그래서 잘 살게 하는 비결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그 사람들이 무슨 잘 살게 하는 비결이냐. 이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해방되고 저 새끼 저거 친일파 하던 놈, 저놈이 뭐라고 장관이, 저 새끼 어떻게 돈을 버냐. 그 자부심이 있죠. 독립운동할 땐 그분들이 오르신 분인데 해방이 됐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 잘못한 것만 가지고 찌우쳐서 자꾸 그렇게 투정을 하시고 그렇게 그냥 아주 그 대단한 그럼 아들이 배웠다고. 그럼 손자가 자라나면서 그걸 배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나 적응을 못해. 호합이 안 돼. 내는 누구의 집안이고 내가 그게 큰 착각이 돼. 오늘의 현실이 중요하고 과거에 어때. 내가 그래서
당신네들 내가 독립운동 후예라고 여기다 불러놔놓고 저녁을 하면서 얘기를 해서 얘기하니까 절대 여기 반항하지 마라. 지금부터라도 그 다음 4대라도 잘 되려면 오늘 이 시각부터 나가서 긍정적이고 모든 사회를 옳게 보고 받아들여서 비판할 땐 비판해도 모든 걸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걸 해야지. 과거 독립운동 했던 후에 가지고 뭘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들 다 배려놓냐. 그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제가 뭐 비난보다는 상당히 그날 긍정적으로 그분들을 전환시켰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돈을 벌고 어떻게 일을 하든 간에 이 사람은 각자가 주어진 하나님의 운명이 스케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특히 나는 얼마 전에 오늘 여기 오면서 가만히 아침에 차에서 생각하면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어떤 얘기를 드려야 충분하게, 내 얘기는 뭐 책으로 잠깐 얘기해도 되지만, 여하튼 모든 분들이 성공을 하거나 잘된 분들 보면 다 긍정적으로 산 분이고 다 옳게 받아들인 분들이 다 잘 됐지, 빼딱하게 해가지고 매일 긁거나 뒤집거나 한 사람은 자식이 안 돼. 왜 안 되냐? 그게 벌을 받아서 안 되는 것만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배운다고. 자식이 그걸 배우고, 그게 아버지가 하는 거니까 제일 좋은 교육인데,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가 하는 걸 배우고 손자가 배우게 되면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런 걸 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유태인 영화지만은 대한극장에서 상영을 했다. 전 시간이 없어서 극장을 못 가니까 아들들이 일요일 날 보라고 비디오 테이프를 얼마 가져와서 봤습니다만, 그분이 그 사업을 하면서 천여 명의 유태인을 살려내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가져왔던 배지 하나, 이 배지 하나 가지고서 이거 금인데 이걸 팔아서 좀 더 했더라면 2명의 유태인을 더 살릴 수 있었고, 내가 볼펜 하나 있으면 1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유대인 성경 구절에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 우주를 구하는 거나 세상을 구하는 거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만, 이 제1병원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이 새 생명이 태어나고 또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한 개인의 사업가가 사람을 돈으로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 선생님들은 아마 우리 나 같은 평민의 사업하는 사람보다는 최소한도 수백 명, 수천 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한테 지혜와 은혜를 받으신 분들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의사가 되신 거고, 또 사람 생명을 구하는 직업인데, 앞으로 참 사회는 갈수록 자본주의가 극대화되니까 잔악해지고 뭐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사회를 볼 때 험하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주는 생명들이, 그 생명이 나중엔 물론 대통령도 나올 거고 악인도 나오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생명 하나하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정말 기도와 이런 사랑으로 시작이 된다면 그 생명이 축복받아서 꼭 6, 70을 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을 사는 인간으로 변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제1병원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68년도만 해도 집이 2채고 가게가 공장이 2군데였고 잘 사니까, 그 당시 저희가 큰애가 68년에 이 제1병원에서 낳고 69년에 둘째 낳고 70년에 셋째, 연년생을 13개월마다 이 병원에서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막내가 이제 72년에 이제 이곳에서 낳고 이제 네 사남매를 뒀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이 제1병원이 68년 5월 1일에 우리 큰애가 태어나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 첫 애가 나올 때 기도하던 애절한 마음으로 안짓거리던 그 자식들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영원히 남을 것을 하나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뭐 꽃가게가 참 그땐 귀했습니다. 지금 흔한데, 그때 북가자동에서 여기 애기 낳는 걸 내가 끌고서 2층에 그 유아실에 올려다 주고서 집에 가서 빨리 다른 거 더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안이 없으니까 그런 신분은 제가 직접 하는데, 장모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옆 병원에 계시고, 집에 가가지고 택시 타고 가가지고서 그때 잊어버리지 않는 그 등나무 꽃 꺾고
그 개나리 한참 폈으니까 개나리 질 텐데 그걸 꺾어 진달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때요 우리 집사람 그 머리맡에 그 꽃을 꽂아놨어. 그 당시 그렇게 사람들이 그 꽃 꽂아놓고 이런 걸 잘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꽃을 꽂아놨을 때 그 선물을 안죽도 그 얘기를 하고 자식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꼭 때가 되면 그 꽃의 선물을 받고 납니다만, 제가 그 후에 참 인연이 묘한 것이 얼마 전에 작년 4월에 제 또 딸애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여기 와서 손녀딸을 또 낳았습니다. 여기 태어나는데 또 아기를 또 여기서 와서 낳았는데, 그 당시 그 저희 사남매는 우리 노 박사님이 다 이렇게 출생하게 잘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도 얘가 여기 서게 된 동기가, 내가 새벽이지만 뭘 짓그래도 가서 이 간증을 조금 해야겠다. 근데 그 제1병원에 태어난 애들이 비교적 다 잘 됩니다. 그 원인은 남들은 그걸 잘 되는 그 원인은 물론 잘 사는 환경도 있겠지만은, 그 아까 말씀대로 이게 여러분들이 아침에 좀 고단하고 좀 피곤하곤 하지만 이런 이 조회가 여러분들이 사회에 큰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반 병원에 아마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제가 그 세브란스를 도와주게 된 동기가 세브란스에 잠깐 그 치료하느라고 들어갔다가 그 성가 부르는 걸 보고 계속 매년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그 손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생명이 죽고 하는 게 그 순간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사업은 하다 잘못되면 또 볼 수도 있고, 뭐 정권 잡았다 놓치면 또 잡을 수도 있고, 뭐 별의별 거지만 세상에 뭐니 해도 이 의술의 이 새 생명을 태어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들들은 사업가가 경영학을 다 배워서 경영으로 빠졌습니다만, 사회는 의사를 얻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새 생명이 태어난 걸 제가 68년에 그 아기들 태어날 때 20몇 년 전에 그 젊었을 때 보던 그 아기와 내 손녀가 난 걸 다시 보면서, 인생이 내가 만약에 증성년 안 되면 또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런 걸 내가 느꼈는데, 참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참 어렵고 힘들고 책임이 강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저희가 이곳에서 태어나는 애들이 훌륭한 새 생명들이 사회에 나와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서 자기 고향이라고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저는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제가 제일 오늘 하고 싶었던 그 얘기 중에 한 가지 얘기를 좀 깊이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명한 노 박사님이니, 아무리 유명한 무슨 재벌의 누구니, 아무리 유명한 대통령이니 누구니 다 해도 사람은 한 세상 태어났다가 제일 영원히 남기는 그 자산과 이름이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짧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온 대로 저는 보통 사람의 많게는 5배, 적게는 3배를 살았습니다. 가진 고난을 다 겪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살아왔으니까 지금도 돌아가면 오늘도 하루 종일 결제하고 바쁘게 삽니다만, 1년에 제가 약 한 4개월에서 5개월 해외 생활하고 국내는 나머지 생활을 국내에서 합니다만, 해외 갈 때마다 제가 직업이 모자다 보니까 박물관을 많이 가봅니다. 또 이런 좋은 그런 유명지를 많이 가보게 되는데, 또 아이디어를 개최하려면 그것도 상대 좀 생각해야 되고, 유행의 감각, 밀라노도 가봐야 되고, 파리도 가봐야 되고, 이게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업 같이 모자 업계 동기들이 많은데, 어떤 어떤 이름을 남기는 거, 어떤 힘을 남기는 거, 어떤 뭐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참 제가 감명받은 것은 알프스 계곡의 이태리 쪽입니다만, 아주 유명한 관광지는 안 됐습니다만, 나폴레옹이 칼을 하나 꽂은 곳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나폴레옹은 구라파를 다 뒤집었던 정말 장대 영웅인데 내가 그 연약한 그 예수의 10분의 1만도 못한 존재냐 하고서 차를 칸을 그 자기를 따라와서 믿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꽂아버리는데 사람이 어떤 권세와 어떤 뭘 가지는 것보다도 적게 살아서도 없이 살아서도 있게 살아서도 사랑을 진실하게 어느 한 구석에 남긴 것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영원히 남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일마다 교회 가서 좋은 설교도 듣고 다 뭐하지만은 실제 돈을 벌어야 될 팔자는 돈을 만지게 되고 내가 하려야 될 일은 하게 되고 다 사람마다 보한데 많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조그만 재물로 봉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많습니다. 나같이 돈이 많았던 제가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개인으로는 굉장히 부자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요. 제가 1970년대 50위 안에 세금을 내고 80년대는 한때 4위까지 개인 세금을 냈습니다. 신문에 그 국세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느끼는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내가 꼭 여기에 봉사하고 써야 될 일인데 그냥 지치면 거의 몇 배의 해가 와요. 내가 오늘도 이 참 아주 소중한 손님이 어제 들어왔습니다만 내가 오늘 와서 여기 와서 이 간증하려는데 이 믿음이 참 내가 이 애들도 여기 태어난다고 하는데 내가 이 오늘 이 얘기하려는 걸 좀 편하게 살겠다고 피해가면 꼭 나한테 해가 올 거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이 순종도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만 또 여러분들이 정말 사회에서 최상급의 우리 사회에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든 이 무엇보다도 어느 유명하고 어떤 것보다도 진짜 옳고 남에게 정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영혼을 남기면은 적게 살지만은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것으로 남는 것이고 어떤 악조건이라도 봉사 작년에 저희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우리 회사적으로도 좀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저 우리 누가 그 주변에 친구 한 사람이 그런 사회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너 그 뭐 바쁜데 뭐 빨라고 거기 그 코스타리카 자주 가서 그 고아원 짓느라고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내가 사업은 사업이고 할 일은 할 일이고 다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해서 돈도 벌고 다 뭐 했지만은 그래도 한 해 남는 제가 이렇게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진짜 사랑을 남긴 해가 상당히 기억에 남는 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어떤 인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 가나 누구 친구들하고 저녁을 먹든 대화든 어떤 연애석이든 간에 얘기를 해서 물어보면은 권세도 좋고 더 가지는 것도 좋고 뭐도 좋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이더라. 그 보잘것없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한 인간으로 태어났던 인간이요 신이면 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인데 그 보잘것없는 3년 활동한 것이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석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됐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이든 그 사랑의 씨앗을 제대로 남기는 것이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그 제1병원에 그 차후에 그 제 소개는 우리 아마 이사장님이 그 책방에 책이 있으니까 다 사서 논아주실 거로 알고 제 설명 전 한 푼도 안 가집니다. 그거 다 선교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제1병원이 앞으로 무궁한 발전도 하고 또 뭐 그렇게 크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알차게 정말 참 깨끗하더군요. 지난 4월에 와보니까 제 큰 종합병원에들 가끔 가봅니다만 뭐 친구가 입원했거든요. 이 사실 큰 병원이 쓰레기통 됐습니다. 지난 그 민주화 바람으로 해가지고 거러지통. 그냥 제1병원은 아직 살아있다. 이게 원인 동력이 뭐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제1병원이 왜 이렇게 깨끗하고 잘 되고
옳게 가는지를 설명을 할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새벽 시간에 제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난 한 10분이나 20분 저하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를 주는 줄 몰랐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나보다는 여러 선생님들이 남에게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재능을 크게 받으셨으니까 그 사랑이 번져서 제1이 아니라 제2의 제1병원이 생기고 제1의 사회복지재단이 생기고 제1의 정말 그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재단이 돼가면서 훗날 후세들과 또 인연을 맺어서 아까도 잠깐 난 참 감명감 오늘 많이 받습니다. 이사장님 아드님이 또 저희 애들하고 동기라고 그래서 잠깐 인사를 했습니다만 어제 다 이런 좋은 식구들끼리 여러분들 동참하셔서 뜨거운 사랑의 씨앗을 한 곳 한 곳 여러분들 손과 재능과 지혜를 던져서 이 사회가 멸고 명랑한 사회가 되면서 우리와 같은 인연을 다 맺어서 제가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선 다음에 여러분들 책 다 읽고 난 다음에 제 책을 발간하고 나서 한번 다시 이 기회를 만들어서 자세히 오늘 준비 없이 왔습니다. 사실은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 와서 내가 공부를 했으니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 제가 살아온 것은 그 짧은아마 종교간증기 책으로 읽어주시고 어떻게든 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혜의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퍼져질 수 있는 제1병원의 의사선생님들 또 종사자 여러 직원들이 같이 동참하는 사회를 밝게 비춰주는 등불의 제1병원이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또 이 다음에 우리 손자들이 또 여기서 계속 태어나겠습니다만 좋은 그 애들이 나와서 사회에 큰 여러분들의 사랑을 그에 전파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서 오늘 이만 줄일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